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한반도 리스크와 유럽의 재정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5%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자 민간인까지 공격한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 시에는 단호한 응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도 유럽발 재정위기 및 북한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상장 폐지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0곳, 코스닥시장 72곳 등 모두 92곳으로 12월 중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7곳을 포함하면 올해 상장 폐지 기업은 최대 101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1999년 89곳을 넘어선 것입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리스크가 전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아주 호재가 있었지만 시장을 상승 쪽으로 돌려놓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럽에서는 각국의 재정위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주요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34% 내리면서 1900선을 위협받았습니다. 장 중에는 1900선이 깨졌었죠. 장 후반부에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그나마 1900선을 지켰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2.9% 내리면서 5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급등하면서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4%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증권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중국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이 대출을 규제할 것이다 라는 이 긴축 규제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주와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8%대, S&P 500이 0.7%, 나스닥 지수는 0.3% 내리면서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학인 기자 전화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이 반장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뉴욕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6일 유럽 재정 위기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95.28포인트, 0.85% 하락한 11,092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8.95포인트, 0.75% 떨어진 1,189.40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8.09포인트 내린 2,535.0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아일랜드뿐 아니라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한국군과 미군이 서해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지수가 0.99%, S&P 500 지수가 0.86% 내렸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65% 상승했습니다. 네, 한반도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럽발 리스크까지 미국 증시는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 뉴욕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뉴욕 증시는 유럽의 채무 위기 문제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되는 지표는 고용입니다. 오는 3일에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전문가들은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16만 5천 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9.6% 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2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신규 실업 신청 건수는 지난주에 비해 다소 늘어난 42만 5천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지표 호전이 나타날 경우 지수 반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됩니다. 30일 발표되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8포인트 높은 52가 예상됩니다. 또 11월 미국 자동차 판매 현황도 공개됩니다. 이 밖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30일 발표되고 또 잠정주택 판매,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그리고 비제조업지수와 공장주문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 금요일을 한번 주목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오늘 밤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 심리가 어땠나요? 네네,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주요 유통업체들이 발표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결과가 주목됩니다. CNN 머니는 이와 관련해 미국 내 7만 개 이상의 상점과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전문조사기관 쇼퍼트랙의 분석을 인용,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은 지난해보다 2.2%가 늘어났고 매출은 107억 달러로 0.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보도는 또 다른 시장 분석 기관인 NPD 그룹의 온라인 조사를 통해 블랙 프라이데이 구매가 지난해에 비해 4% 늘어났으며 특히 온라인 구매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그리고 금값 동향 전해주시죠. 네네,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문제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0센트 하락한 배럴당 83.7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2월 물건값도 온스당 10.70달러 하락한 1364.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SN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듯 싶었는데 낙폭이 점차 깊어졌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북한발 리스크가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팔지는 않았는데 개인 쪽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지난주에 국내 증시는 참 안타깝게도 북한의 민간 지역 조준 공격과 민간인 사망이라는 그런 초유 사태가 나오면서 네. 이 지수상으로는 그리 낙폭이 크지는 않은 평온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투자 심리도 매우 불안을 했고요. 또한 지수의 변동이 확대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고 또한 개인이 선호하는 그런 중소형주의 낙폭이 크면서 이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불안한 장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연기금들이 좀 저가의 지수 방어성으로 사줬고요. 네. 또한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에서 하루 정도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사주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네. 그나마 지수상으로는 낙폭이 좀 제한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 금요일로 또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 쪽으로 해서도 낙폭이 꽤 나왔고요. 그리고 또 IT 업종 전반적으로 가리지 않고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대형주들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반발 매수도 들어올 법도 한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폭이 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이제 일단 하나금융의 위안은행 인수건이 좀 있었고요. 또한 이런 IT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지난주에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했던 10개사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이런 은행주들이 순매수 상위에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수 방어성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삼성전기의 지수 실적
그 악화 우려감으로 좀 그 기관들의 단기 매도성 물량이 나왔지만은 네네. 이런 건 이미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성 악재는 뭐 주가에 크게 뭐 염려는 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약간 부진했지만 단기적인 부담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시장에 접근할까요? 예, 일단은 이번 주에는 뭐 주말에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일단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지금 1일까지 4일 동안에 서해상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훈련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계속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북한의 2차 도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일단은 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증시가 내성을 많이 기르긴 했지만은 북한의 도발 강도가 좀 세지고 있고요. 또한 북한의 내부 승계 구도 및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취약한 투자 심리에는 조금 안 좋은 뉴스로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지수 변동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시 많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너무 비관론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업종별로 좀 접근 전략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 대형 IT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들 업종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뭐 테마라든지 기타 향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큰 만큼 이 부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업종에 대한 저희가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시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자동차나 화학 이런 쪽들은 중국발 긴축에 의한 수요 감소 우려감에 따라서 네. 요즘에 좀 매도성 물량들이 좀 단기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 일단은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LG와 호남석유화학 등은 일단 21선이 깨졌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그 다음 지지선 61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을 저가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IT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는 컨센서스는 이 4분기가 바닥인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 4분기에 호전되는 전망과 또한 연말에 미국의 연말의 소비 시즌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네. 이 IT주들은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한 금융주들도 올해 사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올해 실적 나쁜 거는 이미 현재 주가에들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또한 우리금융의 매각이라든지 위안은행 매각 이런 M&A 기대감들이 이 증시에서는 하방 경직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은행주들도 당분간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서 내년도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업종별 움직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시장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쪽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이 깨졌습니다. 낙폭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테마 쪽으로 접근하셨던 분들께서도 갑자기 매물이 출회돼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코스닥 종목은 사실 거래소보다도 좀 많이 요즘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종목들은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안 좋은 변수가 생겼을 때는 항상 먼저 하락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닥 종목보다는 거래소 종목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코스닥 종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IT 중에서도 LCD 업황과 또한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저가 매수의 시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서
그 옥석을 가려서 실적 호전 종목으로는 조금 그 이번에 저가 매수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종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업종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일단 그 오늘은 그 관심 종목은 우리금융을 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금융은 뭐 사실 그 올해 아까 말씀드린 은행 지수 대비가 올해 은행업종 지수가 한 338포인트래요. 연초 대비 한 3% 정도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은행들은 그 2, 4분기에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과 3분기에 부동산 PF 충당금의 보수적 전입으로 은행들의 손익이 좀 안 좋았면서 주가가 부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금융은 PF 대출 규모가요 12조 원으로 은행들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네. 또한 이런 대출 규모 대비 충당금 적립 비율이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이 나서 좀 주가가 부진했고 네네.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부동산 PF 리스크가 감소하고요. 이제 그 유럽발 이런 재정 위기만 잘 넘어가면은 올해의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로 내년에는 대손 충당금의 전입 그 리스크가 감소해서 네. 은행업종들의 이익들이 호전되리라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우리금융 그 민영화 입찰 참가 의향서 접수를 했는데요. 그 실제 예비 입찰에 참여한 기업 그 기관 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예상보다 많은 그런 국내외 투자자가 물리면서 인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전망돼서 일단 인수전 초반에 흥행물은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네, 좀 그래서 M&A 이제 이슈가 다음 남아있기 달에-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기술적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그러시면은 일단 뭐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우리금융 차트는 뭐 보시다시피 그 올해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서 이렇게 흥보를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 좀 저주했었는데요. 지난주에 보면은 그 기관들의 단발성, 단기성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14,000원 초반에서 뭐 매수의 찬스를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그 손절가는 뭐 그 지난주에 저가였던 13,000원, 13,000원을 손절가로 두시고 지금 현재 우리금융의 PBR이 0.8배 네네. 수준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금융이 PBR 0.7배에서 1.6배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0.8배 수준은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주가고요. 네.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16,000원을 1차 목표가로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물 그리고 또 개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예. 요즘 수급은 일단 그 개인들은 조금 팔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기관들이 지금 한 4일째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네. 최근에 한 7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네.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기관들이 단기성으로 좀 사고 그다음에 다음 달 20일까지 입찰이 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뭐 주가에는 좀 그 수급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금융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4,100원 선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손절가 13,000원 이상에서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 살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조주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송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흐름이 어땠나요? 예, 일단 제가 지난주에는 IT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네. 이번 주 미국 소배 시즌을 맞이해서 일단 뭐 재고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적 부분에 크게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는데 네. 뭐 여전히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이 좀 살아 있고요. 업황의 추가 악화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은 내년에 실적 회복 기대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셔도 좀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때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실는 것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하이닉스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일단 기사는 우리금융이 이제 우리금융을 인수하는데 23곳에서 이제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매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꼭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라 하나금융 지주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기업은행에 대한 인수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 대한 그 M&A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뭐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은행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관련 종목으로는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뭐 기업은행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뭐 KB금융, 기업은행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부터? 예, 일단 가장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금융, 네. 예, 2011년 순이익이 2.6조까지로 일단은 좀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1,100억에 대비해서 실적의 큰 폭 상승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뭐 은행 업종 내에서는 PF 대출이 규모가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은행 업종 중에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대부분 은행주가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0.9배 수준으로 뭐 은행 업종 대비해서도 좀 소폭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은행업의 대표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KB금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하락 여파 때문에 지금 소폭 마이너스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마이너스권에서는 언제든지 좀 매수를 하셔도 가능한 가격대라 생각이 되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6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6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KB금융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가 지난주 괜찮았어요. 물론 지난 금요일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외국인 뭐 기관, 연기금 전부 다 지금 세계 뭐 주요 수급 주체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은행 업종 자체가 일단 좀 가장 상승 탄력도도 적었고 PBR이 한 배가 안 된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같이 좀 뭐 연평도를 비롯해서 뭐 유럽 문제라든가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는 증시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 중에서 KB금융은 실적 모멘텀과 가격 모멘텀을 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지금은 위험성이 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평가된 이 대형 우량주를 노려봐야 되고 그 종목으로 KB금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선이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3거래일 연속으로 이 두 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은행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연체 회수 효과라는 효과인데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쪽에 대출이 많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쪽 부분에서 부실이 일어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호전이 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실적이 같이 호전되는 분위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으로 좀 많이 잡힐 가능성이 좀 있고요. 뭐 시장 금리 상승으로 해서 뭐 수익자 마진의 회복 이런 부분은 뭐 은행권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 그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당금의 부담이 좀 감소를 하면서 그런 부실 채권 부분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 부분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나 그런 리스크 요인이 오히려 수익성 요인으로 바뀌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한다고 하면 뭐 중형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을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KB금융과 같이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연기금에서 지금 전부 그 하반 경직성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양호한 모습이라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은 되는데요. 뭐
전일 보합권가가 16,850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뭐 리스크가 좀 상당 부분 줄어든 가격대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6,800원 선 아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기업은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연기금 쪽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행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가 기업은행, KB금융 약간 다르게 되어 있고요. 재료도 뭐 물론 공통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두 종목 중에서 굳이 뭐 한 종목을 집중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 쪽에 더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유럽 네네. 문제 아니면 중국이라는 좀 불확실한 부분을 좀 많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업종 대표주라든가 대형주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양호해 보이고요. 네네. 기업은행과 KB금융 두 종목 모두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은 밸류에이션이나 내년에 실적 회복되는 부분은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인 KB금융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KB금융, 기업은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KB금융에 대해서는 이 순이자 마진도 점차 개선이 될 것이고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목표가로는 6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목표가 19,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평가된 대형 우량주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두 종목 KB금융, 기업은행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자 일단 하락 출발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 문제라든가 북한 네.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가 이미 뭐 지난주부터 뭐 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다고는 판단은 되는데요. 네네.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시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환율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일단 시각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환율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환율이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고요. 네네. 뭐 다만 북한 문제나 유럽 문제나 중국 문제가 이미 새로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은 돼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네네. 연기금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뭐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환율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서 이제 네. 주식 비중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대처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 쪽에 관심을 두고 한번 시장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형 우량주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지금 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락 출발할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4% 코스피가 내리면서 동시효과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상 시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네요. 현대차 역시 1.7%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대 낙폭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KB금융 1.3%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0.9%, SK에너지 1.5% 하락하면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 있다는 건데요. 하이닉스, 롯데쇼핑, LG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우리금융, 이 M&A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어제가 아니죠. 지난 금요일이죠. 상승 장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불안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그만큼 좀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 매출이 좀 있을 것이다. 식료품이라든지
음식물 이와 관련된 그런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주가로 그대로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상승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도 저희가 맨 처음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보다는 많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봐도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어떻게 출발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오늘 시장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크게 불안하게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붙여주셨는데요. 그만큼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고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환율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현재 부합권이고요. 포스코가 0.8% 오르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5%, LG화학 0.1%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 저희가 동시효과때 살펴봤을 때는 1.3% 정도 내리면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오르고 있네요. 0.3% 오르면서 54,4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6만원 선으로 최승훈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죠. 삼성생명 0.1% 내리고 있고요. 기아차 0.3%, 한국달력 역시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4% 내리고 있고요. SK에너지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각각 강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최승훈 과장과 살펴봤었던 종목들이죠.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보합권입니다. LG는 0.3%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 0.2%, KT 0.3%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우리금융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이다가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신세계 0.5%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거의 7%에 가까운 낙폭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고 6.3% 내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반발 매수가 들어오긴 한데 그 힘이 상당히 약합니다. 0.4%. 현재는 또 보합권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10만 9천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16,8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800원 선 아래로 내려갈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막 내려갔네요.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NHN이 1.5% 오르고 있고요. SO일 0.8%, 삼성화재 0.7%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KTNG가 강세인데요. 1.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0.1% 오르면서 190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지난주에 3% 넘게 하락을 했었죠. 49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49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1% 급등을 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2%, SK브로드밴드 0.4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CJ우 쇼핑이 1.8% 내리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는 현재 보합권, 포스코 ICT는 1.3% 내리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소폭이 오름세, 동선은 0.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오스게임즈 이렇게 IT 정보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FA는 약보합권, 포스코 캠텍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태용은 0.6% 오르고 있고요. GS홈 쇼핑이 금요일 장중에 많이 하락을 했었죠. 4%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역시 0.4%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비슷한 흐름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성화이텍 1.3%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도 많이 내렸었죠. 부실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SK증권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등에 성공하는 움직임인데요. 코스피가 1900선 위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장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8.34포인트 상승한 19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97포인트 상승한 4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주말 사이 좀 하락을 했지만요.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날 좀 먼저 조정을 받은 면이 있어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49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44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가 좀 소폭 반등을 노리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반등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등 조선주들은 좀 낙폭을 아직까지는 회복 못하는 모습이고요. 석유화학주 중에서 일부 좀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안 좋은 업종은 보험이나 은행, 건설 쪽이 좀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매기가 좀 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술적 반등 정도의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테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이 한반도 리스크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 좀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세울까요? 네, 맞습니다. 좀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개선 여부를 좀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을까란 말과 같은데요. 지난 6월 이후 달러 약세에 기반한 자산 가격 상승이 11월 들어서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달러는 반등하고 원자재나 주식 등의 가격이 좀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유럽 재정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중국 긴축과 북한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리스크가 경제 펀더멘탈을 훼손하여 중기적인 추세를 훼손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좀 안정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리스크가 완화되는 여부를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달러화를 보고 있고요. 달러화 상승이 멈추고 다시 하락해야 주식시장에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좀 경제지표나 소비 관련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유통기관들의 소비가 어떻게 됐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번 주 수요일부터 발표가 되는 미국 ISM, 중국 PMI, 주말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부분은 크게 훼손될 것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여부를 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섹터 전략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시장의 안정을 확인하는 것이 좀 우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부분은 12월까지 소비 모멘텀 기대가 살아나고 있어서요. IT 중심의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면 화학이나 기계 등 원자재 가격과 연관성을 보이는 섹터들은 추가 하락 시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주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가시고, 화학이라든지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정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 출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유로존 재정 우려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위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 여기 환율도 69원으로 올라섬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도 63원에 상승 개장했지만 현재는 50원대 중후반으로 좀 내려선 모습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요. 20원 넘게 급등을 했었고, 그만큼 시장의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외환시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오늘장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먼저 지난주 금요일 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 초반 내고로 1137.2원으로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증시와 유로 약세, 또 북한의 강경 발언으로 1164.5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전일 대비 20.3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학습 효과로 북한 도발에도 금융시장이 빠른 진정세를 보인 가운데 해결점을 찾기 힘든 데다가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상당 기간 시장 영향력은 지속될 듯 보입니다. 특히 금주 1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져 긴장감은 좀 고조될 듯 보입니다. 이는 달러원 환율의 지지력과 변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극단적인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은 장기 달러원 방향성의 미달러 약세 지속 여부가 결정할 듯 보입니다. 금주 달러원 환율은 1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긴장감 속에서 강한 지지력 속에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금주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에도 유로존 재정 우려가 좀 희석되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 이슈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상단에서의 내고와 당국 매도 개입 가능성이 환율의 상단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 또 1일 그 수출입 동향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다소 안정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금일은 1160원대에 출발한 이후에 또 증시 학습 효과가 재현될지 그 여부와 장중 북한 뉴스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내부, 외부 요인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유럽발 리스크가 이 부분을 좀 상쇄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116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채권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채권 시장 출발 상황 어떻나요? 예, 미 국채금리 하락과 국고채 입찰 공백으로 채권 시장은 소폭 강세로 개장하여 현재 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이 채권 시장에서도 좀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지난 주말에는 그 10-2호의 그 교환 발행 물량 부족 인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 주말 한미 합동 훈련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시장 금리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이 현선 동반 매도한 가운데 3년물을 제외하고는 커브가 좀 스티프해진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체 채권 시장은 변동성 확대를 보이면서도 12월 수급 부담 감소에 대한 기대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한편 금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국내외 핵심 지표의 대기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의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금주에는 10월 산업생산과 11월 소비자 물가 등의 국내 핵심 지표와 또 11월 그 ISM 제조업 지수와 11월 또 고용 동향 등의 미국 주요 지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산업생산은 기저 효과와 수출 호전에 따라서 컨센서스로는 전년 동월 대비 14.8%의 큰 폭의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경기 선행과 경기 동행 지수의 동반 하락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채권 시장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 국채금리 하락과 국고채 입찰 공백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채 선물은 북한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면서 상단은 좀 제한될 듯 보입니다. 장중에는 좀 급등락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NDF 환율이 1160원대 급등과 CDS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외국인의 추가적인 선물 매도세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의 국채 선물 누적 포지션 역시 연중 최저치인 35,000 계약으로 급감함에 따라서 국내 기관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진영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고수들의 매매 일지가 이어집니다. 네,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 코스피 현재 살펴보니까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6% 오르고 있고요. 초반에 비해서는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다지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움직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단장 이 부분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약간은 좀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주말에 있었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때문에 그런 국면이 좀 연장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개장 전에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다소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약세 흐름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흐름 자체는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는 한 7, 8포인트 정도 지수가 오르면서 1910포인트 부근 쪽에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다소 좀 부진했고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는 거래소 시장에서 75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상당 부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그 선물 시장 출발은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 매도세도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주가의 조정, 가격 조정 여지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장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업종별 움직임, 특징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오늘 시장 흐름에 있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요.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긴 하지만 약세 흐름 자체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에서 시가총액이 큰 KB금융이나 신한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의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는 좀 제한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IT 업종이랑 그다음에 조선업종 그리고 소재업종,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업종들이 반등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내수 관련 업종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라서 시장 흐름 자체는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장중 그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매매 동향 그리고 국내 기관의 어떤 매수 가담 여부 여기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이 좀처럼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부담이 있다는 뜻이겠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군사훈련이 지금 계속 그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그 1일까지 지속이 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한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가 지속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됐었던 외국인들의 그 시장 이탈 부분이 현재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생각보다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지난 주말에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외국인 이탈이 좀 우려가 됐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수급적인 부분이 견조성을 유지를 한다면 주가 조정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인다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 추이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적 흐름에 있어서만큼은 부정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재 우리 지수 0.2%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190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497을 가리키고 있고요. 500선 회복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30전 내리면서 1157원 20전에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켓앤센 증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지금부터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놓고 잠시 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